해방이 되고 몇 해가 지난 어느 해에 경상도 어느 마을에 성씨는 박가요, 이름은 성만이라 하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성질이 소보다 순해. 밟아도 꿈틀 안 할 사람이야. 그 말들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성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성만은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장터에서 품을 팔았습니다. 쌀가마를 나르고 장작을 패고 논둑을 고치는 일. 힘든 일이었지만 성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한 상인이 성만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안 보이나? 성만은 비틀거렸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막에서도 성만은 늘 조용했습니다. 술 취한 사내가 시비를 걸어도 성만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성만이, 자네는 왜 그렇게 참기만 하나? 성만은 대답했습니다. 참으면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닭이 성만의 밭을 망쳐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싹이 막 나던 배추가 다 뜯겨나갔습니다. 성만이 미안하네. 성만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닭도 먹고 살아야지요. 배추값은 물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만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성만은 쌀가마를 떨어뜨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쳐서 놀란 탓이었습니다.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아! 쌀값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 품삯에서 빼주십시오. 그날 성만은 품삯의 절반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성만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착한 성만이, 순한 성만이. 그 말들 속에는 존경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벼움도 있었습니다. 착하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약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참고 웃고 넘어가며. 하지만 성만은 아직 몰랐습니다. 참는 것에도 선이 있다는 것을. 성만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만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성만이 어디 있느냐? 어린 성만은 늘 장독대 뒤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너 오늘 학교 갔다 왔느냐? 네, 갔다 왔습니다. 거짓말! 선생님이 오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성만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개울에 갔었으니까요. 그날 밤 성만은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만은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매질이 끝나고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성만아, 참고 사는 게 이기는 거란다. 참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어린 성만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2살 되던 해 형의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또 술을 마신 뒤였습니다.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성만은 맞으면서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이 말렸습니다. 얘야, 왜 울지도 않느냐? 울면 더 맞습니다. 그날 이후 성만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참고 있으면 일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 화를 내면 더 손해라는 것,
그래서 성만은 침묵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성만은 조용했습니다. 친구들이 괴롭혀도 참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성만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었습니다. 야, 성만아, 너 배 안 고프지? 안 고파. 성만은 배가 고팠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과 재산을 나눴습니다. 아니, 형들이 가져가고 성만은 남은 것을 받았습니다. 성만아, 너는 막내니까 이 정도면 되지. 밭 한 떼기도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성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거지. 18살이 되어 성만은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만은 힘은 센 편이었지만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성만을 좋아했습니다. 성만이는 말을 잘 듣네. 품삯을 좀 깎아도 불만이 없고. 성만은 그렇게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몰랐습니다. 참는 것도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곧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22살에 성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성만의 성격을 답답해했습니다. 여보, 품삯을 깎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성만은 대답했습니다. 일을 적게 했으니 품삯을 적게 받는 게 맞지 않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성만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사내가 너무 무르구만. 처남이 반말을 해도, 처제가 부탁을 해도 성만은 늘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성만이 형부, 이것 좀 들어줘. 네, 그러지요. 처가 식구들은 성만을 부리기 좋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성만의 밭 경계가 조금 옮겨져 있었습니다. 큰형이 경계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형을 만났을 때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성만이 잘 지내나? 집으로 돌아온 성만에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경계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형님 땅이겠지요. 아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우리 땅이었어요. 하지만 형님께 따지면 사이만 나빠집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경계는 조금 더 옮겨졌습니다. 성만의 밭은 조금씩 작아졌고 형들의 밭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형이 찾아왔습니다. 성만아,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성만은 망설였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아이들 옷에 입히려고. 형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소. 형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남 좋은 일만 하다 죽겠어요. 사람 잃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성만의 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땅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형들은 가끔 찾아와 이것저것 빌려갔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약값이 없었습니다. 성만은 형들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성만아, 우리도 형편이 어렵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구나.
아내는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은 장례식에 왔습니다. 힘내라, 성만아, 우린 형제 아니냐? 성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장례를 치르고 성만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장성의 집을 떠났고 성만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들에게 당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만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의 여름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성만은 주막에서 쌀가마를 나르다 미끄러졌습니다. 다리를 삐끗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십니까? 젊은 사내였습니다.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업어드릴게요. 청년은 성만을 업어 주막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청년은 의원까지 불러주었습니다. 아저씨, 다리 좀 보세요. 성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자네 이름이 뭔가?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영수라 은혜를 잊지 않겠네. 영수는 장돌뱅이였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며 살고 있지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구만.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날 이후 영수는 가끔 성만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막걸리를 가져오기도 하고 나무를 패주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면 꼭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는 아버지 같거든요. 그 말에 성만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영수는 말이 곱고 행동이 살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영수를 좋아했습니다. 저 청년 참 괜찮더라. 의리도 있고. 성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성만을 찾아왔습니다. 가끔 과일을 사오기도 하고 고기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몸보신하셔야죠. 성만은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성만이 아팠습니다. 영수는 매일 찾아와 간호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약 드세요. 제가 죽을 끓여왔어요. 성만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았는데 성만이 나았을 때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고맙네. 자네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저씨.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성만은 평생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믿어도 되는구나.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구나. 영수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듬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초라한 차림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나, 영수야? 무슨 일 있나?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가 망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천을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장사 미천 전부를 날렸습니다. 성만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은 어떻게? 아내와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세도 밀렸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도 줄 게 없어요. 영수는 땅에 이마를 찌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십시오.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성만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100원만. 아니, 50원만이라도. 1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성만이 몇 달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가 그동안 해준 것을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성만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성만은 영수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이걸 받게. 항아리에서 꺼낸 돈이었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성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가져가게 자네 식구들 굶기면 안 되지. 영수는 손을 떨며 돈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는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몇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갚게 급하지 않네. 영수는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성만은 빈 항아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한 일이겠지. 영수는 좋은 청년이니까 꼭 갚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성만은 믿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영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게. 성만은 안심했습니다. 2달째 영수의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3달째 영수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4달째 장터에서 영수를 봤지만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만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성만은 용기를 내어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수야, 아저씨 요즘 바빠서. 괜찮네. 그런데 돈은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성만은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성만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만을 보면 일부러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얼굴을 돌렸고 부르면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서 영수를 봤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수야, 영수는 술에 취한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영수야, 돈 이야기를 좀. 그때 영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뭘 그리 재촉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성만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재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끄러워. 나도 어렵단 말이야. 영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돈. 맨날 돈 타령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안 돼. 성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그 영수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그 청년이 맞나 싶었습니다. 성만은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영수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성만이가 영수한테 당했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데. 그것 봐.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성만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수는 이제 아예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옮겨갔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성만은 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배신감,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성만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성만이었습니다. 맞아도 참고, 빼앗겨도 참고, 속아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밤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그 분노조차 참으려 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영수는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곧 성만은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성만은 화롯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계속 그랬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영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을 뒤집어 쓴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영수는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로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또 좀 빌립시다. 성만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돈 좀 더 빌려주십시오. 영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자네 지난번 돈도 안 갚았는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 급해서요. 장사가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성만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성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맞아도 참고, 뺏겨도 참고, 속아도 참았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 말에 성만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네도 알잖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알아요. 그래서 빌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네는 갚지 않았네. 갚을 거예요, 나중에. 영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화롯불만 타닥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수야, 네.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영수는 비웃었습니다. 선이요? 무슨 선이요? 성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그 선을 넘었다.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했네. 자네가 어려울 때 내 전 재산을 줬네. 하지만 자네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성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다. 하지만 참는 것이 약한 것은 아니야.
나에게도 지킬 것이 있었어. 그게 바로 선이네. 영수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성만의 눈빛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들이쳤습니다. 나가게. 아저씨, 다시는 오지 마라.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아저씨를 도왔는데.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도운 것은 빌린 것의 값이 되지 못하네.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어. 문제는 자네가 나를 우습게 봤다는 거야.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만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약해서 참은 게 아니야. 스스로 정한 선 안에서 살려고 참은 거지. 하지만 자네는 그 선을 넘었어. 그러니 이제 끝이네.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마을에서 소문낼 거예요. 성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았습니다. 눈발 속으로 영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성만은 문을 닫고 화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성만은 누군가를 밀어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손 떨림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지웠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후로 성만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밤잠은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성만이 영수한테 당했다며? 괜찮나? 성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하나 지웠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소문을 냈습니다. 성만이 그 노인네가 인색해서 돈 안 빌려줬어요. 제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은망덕하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봄이 왔습니다. 성만은 여전히 품팔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제는 말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품삯을 깎으려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정당한 품삯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순한 성만이가 변했다고. 하지만 성만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또 땅을 넘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만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건 제 땅입니다. 경계를 넘기지 마십시오. 큰형이 놀라 물었습니다. 성만아, 너 왜 그러나? 제가 참는 것과 형님이 넘는 것은 다릅니다. 형들은 더 이상 성만의 땅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만은 혼잣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지웠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는구나. 어느 날 젊은이 하나가 성만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참고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성만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참는 것은 좋은 거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건 좋지 않아.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거든. 그 선이 뭔가요? 자네 스스로 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네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여기부터는 안 된다. 그걸 정하는 거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만은 여전히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성만이가 변했어. 예전처럼 순하지 않아. 하지만 성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이라고. 어느 봄날 성만은 밭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영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참고, 당하고, 지우지 못하고. 하지만 영수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에도 선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스스로 정하고 지키며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